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에 오신 여러분 대단히 환영합니다. 오늘 벌써 3일차인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풍성하게 우리 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일차 첫 번째 프로그램은요. 우리 지자체 정책 설명회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해 주시고 현장에 계시진 않지만 우리 온라인으로도 유튜브 공식 채널과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2020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지자체 정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일 지자체 정책 설명회는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종합지원센터 우리 최민규 서울센터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최민규라고 합니다. 박람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람회장을 돌아보시면서 상담도 좀 많이 받으시고 비교 상담을 좀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보면 나는 어디로 갈 거야 딱 정해놓고 그곳만 가는 경향들이 좀 있으세요. 또 귀농하시는 분들이 보면 통상적으로 고향으로 좀 많이 가시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내 고향이 맞는지, 아니면 옆 동네가 맞는지, 아니면 우리 광역이 아닌 다른 광역으로 가야 할지를 이런 장소 한 곳에서 비교해 보시는 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낼 게 아니라 오늘 상담하고 정말 괜찮았다 하면 해당 시군이나 광역에서 교육도 받으시고 상담을 다시 상담을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시는 게 맞는데, 좀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하나 딱 저희 말은 피리 꽂혔다고 그러죠. 피리 꽂히면 글로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가끔은 안 맞아갖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시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농을 귀산을 귀어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다양하게 비교하시고 나에게 맞는 곳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전라남도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정책이라는 것은 1시간까지 저희가 강의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떻게 귀농을 준비하시면 좋겠는지 그 방향성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귀농을 준비하다 보면 준비할 것들이,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고 저희 전라남도 정책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촌에서 활동가로 활동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항상 농촌이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시에서 농촌을 오실 때 희망을 좀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경우에는 남들이 귀농을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농촌이란 공간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농업이 아니어도 비전과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농촌입니다. 많은 석학들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농촌이 비전이 있다고, 희망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석학뿐만 아니라 외국의 석학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냐, 시각을 어떻게 갖냐에 따라서 그걸 찾아가는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피동적으로 따라가는 것보다 능동적으로 여러분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다 보면 충분히 비전을 찾을 수 있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귀농귀촌 정책이 왜 이루어지고 있냐? 잘 아시는 것처럼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또 도시에서 농촌에서 비전을 찾기 위한 분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귀농, 귀어, 귀산, 귀촌을 얘기하다 보면 귀농만 얘기합니다. 농촌으로 간다는 건 무조건 농사만 짓는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실제 귀농, 귀촌 통계를 보면요, 귀농으로 연결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해 50만 시대라고 얘기하죠. 50만 명의 귀농귀촌 인구 중에 귀농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농촌으로 가시는 분들은 채 4%가 안 되고 있습니다. 96%가 귀촌을 하십니다.
이 96%의 기촌자들이 장기적으로 기농으로 옮겨오는 퍼센트지는 20% 내외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한 70% 정도가 기촌, 또 기촌이라는 형태가 단순히 전원 생활을 영위하는 것 넘어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오셔서 상담을 하는 거 보면 농업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하실 수 있는 게 과연 농업일까? 이거에 대한 물음표를 한번 다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경작 규모가 얼마 정도 될 건가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대개 기농기촌 하신 분들, 기농하신 분들이 경작 규모가 1200평입니다. 1200평 농사지어서 소득으로 연결한다?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과수나 시설하우스 들어가서 전략적으로 간다고 하면 고소득으로 갈 수 있겠지만 노지 농사지어서 1200평 농사진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시에서 가지고 있던 경험치, 경력을 가지고 농촌에서 새로운 비전을 만드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실제 지금 농촌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내가 이전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거에 연장선으로서 농촌에서 새로운 비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기농기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시각을 좀 다각화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기에 오신 분들 19분은 기농 안 하실 거면서 농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기촌하실 거면서 농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저희는 기농을 원합니다.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원하지만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로 농촌에 오셔서 그 다음에 농업으로 옮겨가셔도 됩니다. 준비 기간이 또 필요하죠. 농사 안 짓던 분이 바로 와서 농사 진다? 수익으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촌하셔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농촌에 살아가면서 영농 교육 습득하시고 농지 좀 확보하신 다음에 서서히 농업으로 옮겨가셔도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경험 없이 농업으로 바로 진입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여러분도 실제 지금 기농하셔서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델들을 보시고 나에게 맞는 모델이 뭘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농기촌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재작년 18년도에 약간 감소가 됐지만 아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이 기농기촌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전문가들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IMF 때 기농자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기농기촌을 하실 거라고. 근데 지금 기농기촌 하신 분들은요, 2008년도하고 많이 IMF 때하고 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당시는 무작정 갔거든요. 근데 지금 기농기촌 하신 분들은 일정 부분 준비를 하고 가시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도 기농기촌 하실 때 좀 준비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고, 기농기촌 하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여쭤보면 아마 이쪽이 나 기농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쪽에 있을 겁니다. 제 이상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쪽에 있습니다. 농촌을 가야겠다는 이유가 이쪽에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 참 중요합니다. 농촌에 가서 비전을 갖는 거 중요하죠. 농촌에 가서 좀 넉넉하게 사는 거, 경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지역민들과 같이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성공하셔야 합니다. 농촌에 오셔서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농촌에 오는 모든 분들이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생각을 가지고 농촌에 오시는 게 맞지만 이거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현실적인 걸 좀 보실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작 규모가 적습니다. 소득으로 연결하기가 어려워요. 또 여러분이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기농기촌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농해서 무조건 땅을 사야 한답니다. 기농하면 무조건 기농하기 전에 집을 지어야 한답니다. 농사도 안 지어봤던 분이 무조건 땅 사서 농사를 먼저 짓고 농사를 지으면 소득으로 연결될 거랍니다. 집을 무조건 지어야만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대요. 기농기촌 역기농이 8% 정도가 역기농을 하는 걸로 통계가 잡힙니다. 92%는 정착을 합니다. 근데 집을 지은 분 중에 8% 안에 들어가는 분이라고 하면 애매해지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빈집 임대해서 살아가면서 서서히 집을 신축하셔도 되는데 너무 급합니다. 땅 가격이요, 여러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농촌에 살고 있는 저희도요, 정확하게 우리 지역 땅 가격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땅을 사는 거 보면 부동산이나 지인들 소개받아서 이번엔 매물 좋은데 구매한다고 이렇게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현실은 녹록하지 않은데요. 또 도시와 농촌은 살아가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건 문화적 충돌이 있겠죠, 당연히. 이게 지역민들과 우리가 말하는 갈등입니다. 아무리 맞춰간다고 해도요, 살아왔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불화음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 또한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하는데, 농촌에 가면 인심이 후하니까 다 해줄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농사 지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요, 경작이 아닙니다. 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도와드리니까요. 농사 짓고 나면 가장 큰 문제는 파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귀농하신 분들 만나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판매입니다.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귀농이라는 건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작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정점에 있는 내가 농사진 걸 어떻게 팔 거냐, 소비자가 내 걸 구매해 줄 거냐, 소비자가 내 걸 구매할 수 있게 어떻게 할 건가까지 고민을 하시고 농사를 짓고 사업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농사 지으면 다 사갈 것처럼 얘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것도 여러분이 귀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합니다. 이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농림부에서는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전라남도에서도 서울 H센터 14층에 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라남도 오시겠다는 분들 저희가 21개 지자체를 비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나 유자하고 싶어, 근데 나는 장성으로 갈 거야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유자하면 고흥으로 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재배하는 거, 판매하는 것까지 원활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장성이니까 고향이 장성이니까 무조건 장성 가서 유자하겠어? 지자체로부터 돈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비교하고 나에게 맞는 정책이 뭐가 있을까? 나와 맞는 지역은 어디일까? 하나하나 고민하시고 결정하셔도 늦지가 않습니다. 귀농 준비를요, 최소 3년은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땅을 알아보는 것, 집을 알아보는 것, 작물, 재배, 판매, 지역민들과 융화, 이런 걸 3년 정도는 준비하셔야만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이 조금은 약한 건 아닐까 싶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귀농을 준비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귀농귀촌 정의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귀농은요, 농업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입니다. 농사 짓겠다는 분들, 농업인이 되겠다는 분들은 귀농입니다. 귀촌은 농촌에서 살아가는 걸 귀촌이라고 합니다. 귀어는 어업을 하는 분들을 귀어라고 말씀드립니다. 귀사는 임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귀농은 농림부 사업이고요, 귀어는 해수부 사업이고, 귀사는 산림청 사업입니다. 다릅니다. 지원 정책이 달라요. 지원한 부처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귀농을 하겠다고 하면 농림부에서 귀농귀촌 종합센터나 저희 같은 센터를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귀어하겠다고 하면 귀농귀촌 귀어 종합센터가 있습니다. 귀산하시겠다, 임업진흥원을 가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 그런 경우가 있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바닷가를 끼고 있습니다. 섬이 많습니다. 섬으로 귀농하시는 분들 계세요. 섬에서 귀농해서 농사만 짓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를 같이 하죠? 수산업을 같이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귀농과 귀어를 같이 준비하셔야 하는 겁니다. 양쪽에서 상담을 다 받으셔야 하는 거죠. 교육도 양쪽에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저희 지역 구례에 지리산이 있습니다. 지리산으로 가시는 분들 귀농하지만 임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농업과 임업을 같이 하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죠? 당연히 임업진흥원에서 귀산교육도, 귀산에 관련된 정보도 갖고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귀촌하신 분들은 내가 농촌에 가서 단순히 전원 생활만 한다? 이건 지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재능 기부가 뭘까?
일을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지? 내가 창업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이런 것까지도 고민하셔서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인은요, 농사만 지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임업인도 그렇고요, 어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귀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은 300평 이상 영농을 하셔야 하고요, 그에 따른 농지연부와 경영체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준비되신 분들을 기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여기 부스에서 상담하면서 이거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지원 정책들 있잖아요. 대상이 안 됩니다. 귀농을 하시려면 경영체까지는 등록이 마치셔야 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농귀촌하는 형태가 다양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계상으로 보면 도시생활의 회의부터 해서 기타 상황까지 여러 형태로 귀농, 귀산, 귀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속하신 게 어떤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농업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이 계실 것 같고, 저처럼 일로서 농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나는 전원 생활을 목적으로 농촌으로 갈 거야. 다양한 형태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오고 계십니다. 근데 준비하는 방식은 똑같더라는 겁니다. 귀농의 포커스에 맞춰서 다 준비합니다. 농촌에서 와서 일을 하겠다는 분이 귀농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전원 생활하겠다는 분이 농촌에 와서, 저희한테 와서 귀농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다 달리 준비해야 하는 거죠. 농업을 중심으로 전원 생활을 목적으로 준비하는 분들은요, 그거에 맞춰서 준비할 항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전원 생활 하시겠다는 분들은 교육을 안 받으세요. 교육 받으셔야 합니다. 농촌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민들과 어떻게 같이 살아갈 건가에 대해서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전원주택 진다. 돈이 여유가 있으면 내 돈으로 할 수 있겠지만 돈이 부족하면 융자자금을 받아야겠죠. 근데 전원 생활하는 분들은 또 농업인의 자격을 안 갖추세요. 농업인의 자격을 안 갖추면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준비하셔야 하고요. 농업을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 같은 곳에서 상담받고 교육받고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 받으셔야겠죠. 농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다양한 자격이 있고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저처럼 일을 하겠다. 그러면 일로서 오시는 분들은 지역에 일자리가 뭐가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지, 거기에서 어떤 자격을 요구하는지, 그런 부분을 별도로 준비하셔야 하는 거죠. 이게 어렵죠. 그거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되게 귀농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저도 어제도 오늘도 상담을 했지만 귀촌을 할 것 같아요. 저기 가서 일을 할 것 같은데 귀농 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상담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요거에 내가 지금 선택한 게 뭐냐에 따라서 준비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 또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을 또 지역을 선택하시는 거 보면 몇 가지, 또 작물을 선택하시는 거 보면 조금 아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귀농귀촌을 선택하는 방법에서도 조금은 문제들이 있다 생각하는데요. 혼자 마을을 가고 계십니다. 귀농하겠다고 하면, 귀촌하겠다고 하면 혼자 불쑥 마을에 갑니다. 여러분이 마을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장님들 만납니다. 대개가. 이장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귀농귀촌 정책 모르십니다. 백날 이장님 붙들고 더 귀농하고 싶은데요, 물어본들 이장님이 답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지역에 가서 마을에 가시면요, 안 됩니다. 저희 지금 현재 도나 광역이나 다양한 형태의 광역이나 기초지자체가 다양한 형태의 귀농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장 교육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보, 그 교육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혼자 마을에 가시면 안 됩니다. 마을에 가서 이장님한테 여러분이 물어보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장님, 동네에 땅이 있나요? 땅 가격은 얼마죠? 이거밖에 안 물어봅니다. 기대 심리를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서 이장님한테 땅 가격 물어보면요, 계속 물어오면 기대 심리 생깁니다. 그럼 땅 가격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를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땅 가격을 올리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탐방하실 때, 탐색하실 때는요, 광역이든 기초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작물은요, 기술센터와 기술원을 활용하십시오. 거기에 전문가들이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평생 농업, 작물의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계신 공무원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작물을 재배하겠다고 하면요, 재배하는 것부터 유통, 또 기초 산출까지, 재배했을 때 수익으로 얼마 연결이 될까, 이 산출까지도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이 기술센터와 기술원에 있습니다. 이분들을 만나셔야 합니다. 민간에서 묘목 파는 분들 있죠. 그분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공무원들 의지하셔도 됩니다. 그분들 믿고 가셔도 됩니다. 유행작물 방송에서 나오는 그 미디어에서 나오는 좋은 화면 믿지 마십시오. 저도 방송 출연 많이 해봤지만요, 다 연출입니다. 왜? 방송에 나오는데 안 좋은 모습을 비치면 안 되거든요. 좋은 모습 없으면 연출해서 송출하더라는 겁니다. 미디어에서 나쁜 말은 절대 못 하겠죠. 근데 지금도 기농을 준비하는 분들은 유행작물이나 미디어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람회 개인적으로 좀 많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나왔지만 또 이번에 안 나온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오셔서 그때는 이번에 안 나왔던 지자체 있잖아요. 또 만나보는 겁니다. 여기 지금 상담사로 나오신 분들 보면 공무원도 있지만 지역의 멘토 역할을 하는 분들 계십니다. 저분들 알아놓으시면요, 다음에 여러분이 그 지역에 갈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 다 제공합니다. 안내 역할 해드립니다. 박람회장에 저도 이번에 상담을 좀 해봤는데 명함을 안 받으시려고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드렸습니다. 저희 전라남도 오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라고. 제가 여건 되면 안내해드리겠다고.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책자를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와 있는 상담사들 명함을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지역에 갈 때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 역할을 하겠다는 분들이 여기 와서 상담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번 박람회뿐만 아니라 모든 박람회가 그렇습니다. 박람회는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장입니다. 기농은요, 정책이 아니라 사람으로 연결됩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이 박람회장에서 좀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단계별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죠. 이건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결심과 동시에 바로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 과정들을 좀 밟으시면 좋겠습니다. 나 기농해야겠다, 기촌해야겠다 하실 때는 내가 자본금이 얼마나 있지? 내가 이걸 투자하면 투자했을 때 내 자본으로 가능할까? 부족하면 융자 자금을 받아야 할까? 아니면 보조 사업은 뭐가 있을까? 이 자금 계획이 나와줘야 합니다. 자금 계획은 또 뭐가 끝까지 나와요. 그냥 단순히 투자뿐만 아니라 이게 운영비나 이후에 투여되는 예산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생활비까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까지 자금 계획을 하셔야 하고요. 교육은 좀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00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을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단순히 100시간 교육받고 교육 100시간 다 받았으니까 기농해야겠다. 끝.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교육은요, 여러분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해소시켜드리는 게 교육입니다. 정말 다양한 형태의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지역을 결정하시고 작물을 결정하시고 일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100시간이라는 한정적인 교육에 딱 매몰되다 보니까 다른 건 생각이 안 납니다. 지겹다. 빨리 끝나면 100시간 빨리 이수하면 좋겠다. 왜 이렇게 교육이 길어? 100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이 생각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짧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에서 100시간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필요하면요, 1년 내 교육을 받으셔도 필요도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받아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전라남도가 지자체가 21개입니다. 지원 사업이 다릅니다. 작물이 다릅니다. 문화 역사가 다릅니다. 그걸 100시간 안에 배울 수 있다는 거 천재도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좀 많이 받으시고요. 남성분들은 혼자 아직도 귀농을 많이 하십니다. 가족 간에 동의되지 않은 귀농은 참 어렵습니다. 혼자 오시더라도 가족들과 동의가 된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주거나 작물,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인데요. 이것은 혼자 결정하시지 마시고요. 주변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멘토들도 있고요. 또 지자체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이분들 도움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이 1년 이상은 걸립니다. 또 조금 여유롭게, 준비 기간은 시간을 좀 여유롭게 잡고 하나하나, 여러분 또 이게 나와 개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여건에 맞춰서 이 계획을, 준비 절차를 수립하시고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도와드린 기관이 있습니다. 기농기촌 종합센터, 저희 지금 이 건물 4층에 있습니다. H센터 4층에 농림부가 운영하는 기농기촌 종합센터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 상담이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10층만 더 올라오시면 14층에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저희는 21개 지자체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시군 담당자들 직접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지원 정책보다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고흥까지 가려면요, 여기서 4시간 이상 달려가셔야 합니다. 근데 고흥 담당자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그 기회라는 게 쉽게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를 원하신다고 하면 저희 센터를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각 시군에 가면 기농기촌 지원센터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작물이나 주거나 아니면 정착에 필요한 것들을 또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고 하면 중앙에서부터 기초까지 단계별로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앙에서는 전국을 비교하시고요. 전라남도로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오세요. 저희가 21개 지자체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작물부터 지원까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한 3개, 4개 시군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3개, 4개 시군을 그 다음에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담하실 때 보면 작물하고 지원정책, 교육사업만 물어봅니다. 기농하신 분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기촌하신 분에게는 다른 얘기인 거죠.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체크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유자를 했을 때 작물 소득은 얼마나 나올 거냐? 이게 지속 가능하냐?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죠. 주거 공간, 내가 집을 짓는 거 말고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없을까? 체류형이나 기농의 집이나 다양한 형태의 임시 거주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한번 살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는 있을까? 기농하신 분들 투잡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농업과 투잡할 수 있는 일자리는 뭐가 있을까? 나는 농사 짓는 거 자신 없으니까 농촌 농업을 기반으로 창업하고 싶어. 이걸 도와주는 기관은 어디가 있을까? 다 있습니다. 이런 데가 상담할 때 이런 걸 물어보셔야죠. 자녀 교육. 어제 제가 22살 된 분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농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다음에 아이들을 출산하는 거, 아이들 교육 문제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외진 곳으로 가면 누가 고생하냐? 아이들이 고생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고민하셔야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병원이 멀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선택한 마을에서 병원까지는 얼마나 될까? 이런 것까지도 준비 과정에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분들이 좀 혼자 기농을 하세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치안적인 거,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셔야겠죠. 근데 이런 거 다 빠지고요. 작물, 주거, 지원정책, 이 범주 안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물어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생활이고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이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는 이걸 다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지원 정책보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조금 교재가 있으면 좀 좋겠는데 다음에 가능하시면 이게 유튜브로 방송이 되잖아요.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컷은 모르겠는데 이 컷은 꼭 캡처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농기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입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서울에서 준비하실 때는 이 상단에 있는 기관들을 좀 활용하시면 체계적으로 기농을 준비하실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서울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쪽에 오시면 저희가 정책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군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시군 지원센터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궁금했던 것, 또 미흡했던 것은 또 시군을 통해서 상담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중앙에서부터 광역, 기초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건 좀 캡처하셔서 하나하나 홈페이지들이 다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법원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매를 주관하고 있잖아요.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 경매 물건지 많이 확인하고 있거든요. 경매 받기에서 수월하죠. 농지은행 뭐 법률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이 되면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지만 좀 아쉽습니다. 1시간 내에 이걸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아쉽지만 이 기관들이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오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 맞춰서 여러분이 교육을 준비하시고 교육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정착 과정의 교육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농촌의 문화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셔야 하는 겁니다. 지역민들과 같이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심 단계에서는 지역을 먼저 알아보고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실행 단계는 뭐냐면 많이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지역을 많이 탐방하시라는 겁니다. 혼자 탐방하기 어렵잖아요. 저희 전라남도 21개 지자체가 현장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내지 2박 3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임시 거주 공간이라고 해서 체류형 창업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머물면서요, 여러분이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거 공간과 영농 교육을 같이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 구례에 있거든요. 여러분이 농사를 짓겠다는 분들은 거기 오셔서 1년 동안 농사를 한번 지어보는 겁니다. 기술력을 습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을 경유하시고 그 다음은 어디로 가시냐? 이제는 소득입니다. 소득을 어떻게 낼 거냐입니다. 그건 기술원과 기술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득만 내서는 안 되죠. 지역민들과 융합이 필요합니다. 지역민들과 같이 가는 융합 교육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단계별로 교육을 좀 받으시면 좋겠고, 이건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센터에서부터 지자체까지 체계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저희 전라남도로 오시겠다고 하면 이 과정을 좀 밟으시면 좋겠습니다. 늦게 가는 것 같지만 가장 빨리 가는 길입니다. 더딘 것 같지만 가장 빨리 가는 길입니다. 시간 1년 투자하는 게 긴 시간 같지만 우리가 앞으로 농촌에 살아갈 시간은 그 이상입니다. 몇십 년을 농촌에서 살아가야 하고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해야 하는 겁니다. 지역민들과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는 지금도 여러분과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공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구례에 있습니다. 40명, 30가구 정도 들어갑니다. 1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독립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집만 제공하지 않습니다. 텃밭을 제공하고요. 공동실습농장을 운영합니다. 공동실습농장에서는 입주하신 분들이 같이 농사를 짓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파견돼서 영농교육을 시켜드립니다. 농기계 교육 시켜드리고요. 또 여러분이 원하면 그 원하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농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체류형을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례에 있지만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현재 한평, 강진, 고흥, 해남에 자체적으로 30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체류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빠르면 고흥이나 강진은 내년부터 여러분이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류형을 좀 활용해 보시고요. 전라남도 궁금하시죠? 와서 잠깐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 5일에서 60일까지 머물 수 있는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체험유학마을, 거기 주거 공간이 있거든요. 이 공간을 여러분에게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와서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한 60일 살면서 60일이면요. 전라남도 21개 지자체 다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농의 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농촌의 빈집을 지자체가 임대해서요. 리모델링해서 여러분에게 월 단위로 임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집을 짓기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집 짓는데 최소 6개월 걸리거든요. 그 기간을 호텔에서 머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죠. 기농의 집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나 영농교육 받으러 농촌에 가야겠다.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농의 집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게스트하우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단위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저런 공간을 활용하셔서 이 공간에 머물면서 지역민들과 교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역민들과 교류하시고 지역 물색하시고요. 이 지역에서 내가 농사 짓고 싶은 작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농교육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셔서 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 받을 수도 있겠지만 체류형 같은 경우는 농업에 관련된 모든 교육을 원스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농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이런 공간을 통해서 영농교육을 습득하신 다음에 오시면 더 빨리 안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소득으로 연결하는 부분에서도 아마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주거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좀 확인하셔서 이런 공간을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공간은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기농하신 분들이 좀 고민해 보셔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기농기촌 하신 분들이 보면 기본적으로 한 1억 7천 정도 준비를 하시는 걸로 자본금을 준비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에 투자하는 금액은 한 1억 2천 정도 투자를 하시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금 대비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융자 자금으로 많이 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현재 자금을 얼마나 가지고 계시고 영농을 시작할 때 투자 자금이 얼마 정도 소요될 건가를 파악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융자 자금에 의지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가능하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가장 어려운 시점, 또 투자가 요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융자 자금으로 보조금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 여러분이 투자하는 규모가 얼마인가 금전적으로 투자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산출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경작 규모가 1200평입니다. 평균적으로 경작하는 규모가 1200평 경작했을 때 수익으로 단기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작물이 뭐지? 내가 이 작물을 선택했을 때 언제 정도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통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고민이 필요한 거죠. 1200평 농사지어서 농협을 통해서 공판당을 통해서 납품하겠다? 수익으로 연결하기 참 어려울 겁니다. 기농하신 분들은 직거래를 많이 하십니다. 1200평 농사지었을 때 직거래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생협이나 로컬푸드에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하는 겁니다. 경작이 중요하지 않고요. 판매가 중요합니다. 유통을 누가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농협이나 공판장으로 빠질 때 얘기입니다. 개별적으로 유통이 필요한 겁니다. 1200평 같은 경우는. 실제 많은 기농인들이요. 유통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직거래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겠죠. 그리고 작물을 선택하실 때 가능하시면 단기 수익으로 갈 수 있는
초기에는 단기 수익으로 갈 수 있는 작물을 선택하시고 장기적으로 작물을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수 같은 경우는 최소 3년 이상을 식재에서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소득으로 연결되는 건 5년 차 이후에 연결이 됩니다.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사하시겠다는 분들 보면 대개 한 20두 이내에서 시작을 하시거든요. 20두로 수익으로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 100두, 200두까지 가야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죠. 그걸 하더라도 단기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작물을 같이 가셔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익 연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시면 수익 구조가 나옵니다. 저희가 기농하신 분들 실제 기농하신 분들이 얼마 벌고 있는지 조사해 봤거든요. 3년 차까지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 3년 차까지는 투자 기간이거든요. 4년 차 이후에 좀 안정화, 기존 농가 소득하고 비슷하게 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도 기농 전부터 5년 차까지의 계획이 여기서 그러니까 작물과 소득으로 어떻게 연결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혼자 고민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작물을 선택하신 분들은 기술원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주에 가면 저희 전라남도 기술원이 있습니다. 농업 전문가들이 그거 다 포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작물을 하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상담을 정확하게 해드리고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근데 기술원이나 기술센터를 활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농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은요, 무조건 기술원과 기술센터를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시작도 거기에서 하시고요, 끝도 거기에서 보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 기촌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기촌 하신 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데 기농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농하신 분들이 보면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유통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과연 기촌하신 분들이 지역에서 창업을 하던가 기농하신 분들이 농업을 했을 때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 요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좀 달리더라고요. 소비자는 트렌드가 소비자 생각은 계속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대 트렌드에 따라서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도시민들은 농촌을 먹거리로만 농촌을 바라봤다고 하면 지금 도시민들은 농촌을 먹거리 이상을 생각합니다. 힐링의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자연적인 요소를 많이 중시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농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업을 하든 지역에 가서 일을 하든 창업을 하든 소비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패턴에 이 트렌드에 따라서 따라가 주셔야 한다는 거죠. 농업을 하더라도 소비자가 내 농장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쉬면서 내 작물을 사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지 농협이나 가락동을 뺄 생각을 하는 것보다 소비자 트렌드가 이렇다고 하면 그렇게 가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팜파티라고 많이 하죠. 팜파티 농장으로 불러드리더라고요. 제가 농사지어갖고 팜파티를 하면 저는 강남에서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서울에서 팜파티를 할 것 같아요. 왜? 소비자들이 농촌까지 오기 어렵잖아요. 저는 짐 싸들고 와서 여기에서 식당 하나 해갖고 거기서 팜파티 하면 고객들이 가까이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도시민들이 바쁘니까 농촌까지 오는 것보다는 내가 도심에서 팜파티를 계획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소비자의 트렌드가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걸 여러분이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농사 짓는 거 중요하지만 정점에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뭐냐는 그거에 맞춰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농촌을 바라보실 때 이제는 하나의 작물이 아니라 전체적 농촌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자원이 뭘까? 이 부분까지도 기촌, 귀산하실 때 같이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자리가 있습니다. 기농하신 분들이 농사를 짓더라도 3년차까지 수익이 불안합니다. 기촌하신 분들은 와서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어디를 갈지 모릅니다. 지금은 농진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농촌 유망 일자리 100선입니다. 발표된 지 꽤 오래된 자료입니다. 근데 지금도
현장에서는 일자리가 유용하게 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에 들어가겠죠. 기농기촌 플래너에. 여러분이 농촌에 오실 때 농업을 하시던 기촌을 하시던 귀산을 하던 임업을 하던 투잡이 필요합니다. 기촌하신 분들은 전업이 필요하죠. 그럴 때 이런 일자리 지역에 있는지, 여기에 취업을 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이걸 같이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교육이나 복지 쪽에 농촌 일자리가 계속 증가세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셔서 수익으로, 농업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화되는 시점까지는 투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고, 부부가 같이 오셨다, 투잡을 부부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농사 짓겠다, 남편은 농업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부인분께서는 이런 일자리에 취업을 하시면 생활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농기촌을 준비하실 때 이런 일자리까지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센터에서 뭐를 고민하고 있냐면, 기촌하신 분들, 기촌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촌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농기촌 교육은 기농 중심의 교육이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요, 기농교육은 기술원에 또 부탁을 하고요, 기촌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농기촌 인구의 96%가 기촌을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농촌에 갈 때 일자리, 이 부분에서 어떤 걸 준비해야 할지 그 교육을 해드릴 거고요, 창업을 하겠다는 분들에게는 창업 설계에 관련된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기업에서 하고 있는 전직 프로그램이 있죠. 그걸 저희가 과감히 받아들여서 기농기촌을 전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농업을 목적으로 오시더라도 저희한테 오셔서 일자리나 창업을 통해서 농업으로 연결하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후반기에, 원래 전반기부터 이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못했습니다. 좀 안정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는 기촌 관련된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기촌에 관심이 있다 하시면 저희 센터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저희가 조만간 그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자리나 창업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지역의 자원을 통해서 이런 창업의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가요, 어느 도보다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연환경이 정말 좋습니다. 전국에서 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삼시세끼 방송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에서 지금 촬영하고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저 그 방송을 삼시세끼 보면서, 야, 저거 잘만 하면 힐링센터를 하나 만들 수 있겠다, 그 섬에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산, 무등산, 내장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을 이용하면, 야, 저건 하나의 창업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야를 이용해서 창업 모델 당연히 고민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시각을 조금만 넓혀주고 시각의 다각성을 가져간다고 하면 제가 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창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안 간 길이라서 두려울 수 있겠지만 남들이 안 갔기 때문에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가면요, 선발주자를 따라가면 저는 후발주자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도시에서 가지고 있던 경험치 있잖아요. 그것과 지역의 자원을 매칭하는 겁니다. 엉뚱한 걸 하시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직장에서 가지고 있던 경험치가 있습니다. 그걸 농촌 자원에 엮어서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걸 도와드린 건 저희의 역할이겠죠. 저희 전라남도에 마을 만들기 센터가 있고요, 6차 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센터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촌하신 분들에게 창직 프로그램 같이 고민하자고. 우리 혼자 하기에는 버겁습니다. 마을 만들기 센터는 이런 창직을 지원하거든요. 6차 지원센터도 농업 창직을 도와드리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협업 체계로서 여러분이 지역에 와서 하나의 사업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시대죠. 아니, 휴대폰, 이제 SNS 시대죠. 여러분이 지금 이 교육도 비대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실시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부터요, 비대면 교육을 할 겁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지금 비대면 교육을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생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는 거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저희가 원래는 5월 27일부터 장기 교육을 계획했습니다. 이태원에서 사고가 좀 문제가 되니까요, 교육생들이 싹 빠지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많은 곳을 못 가겠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부터 여러분과 비대면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공지를 할 거고요. 하나, 여러분이 좀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센터 건 아니고 제 건데요. 왜 제 걸 보여드리냐면, 기농기촌을 준비하시면서요, 이제는 SNS로 여러분이 조금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SNS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기농기촌 일을 하면서 관련된 걸 이쪽에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기농자들에게, 기농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통하는 것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요, 기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SNS를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고요. 정착 단계에서도 이 안에서 어떻게 홍보할 거냐, 소비자와 어떻게 교감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농기촌 하신 분들이 직거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직거래 방식이 내가 물건 가지고 광화문에 와서 판다? 안 됩니다. 이제는 SNS를 통해서 유통하셔야 하는 겁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이 교육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SNS는 이제는요,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 기농을 준비하면서도 이 부분까지도 이젠 준비하시고요. SNS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안 해보니까요, 어려워요. 제가 유튜브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버거운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안 해봐갖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시행착오 겪더라도 좀 버벅거리더라도 이제 한번 유튜브 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과감히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농하신 분들 중에요, 유튜브로 월 200~300 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유튜브 자체로서. 기농기촌 하시면서 주변에 사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인들이 와서 투자를 권유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건 좀 멀리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요, 금전적으로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희한테 와 주십시오. 저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선투자를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게 묘목이 됐던 어떤 주거 공간이 됐던 돈을 투자를 요구하는, 얼마 투자하면 얼마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오시면요, 그 진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왜 저희한테 안 오실까요? 모르는 사람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인들이 추천해 오더라고요. 그냥 믿고 갔는데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좋은데요, 돈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전라남도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요, 제주도의 다음으로 공기가 좋습니다. 제주 환경 청정 지역이고요. 또 많은 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삼시세끼를 방송을 하다 보니까요, 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연환경이 잘 보존이 되어 있고 갯벌이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생태환경이 정말 좋습니다. 이 부분, 많은 섬과 해안선, 갯벌, 생태환경을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체험이나 힐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전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열대 작물의 관문입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작물의 지형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아열대 작물이 들어오면 어디를 통과할까요? 저희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그 어느 지역보다요 아열대 작물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 농가에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 변화 시기에 농가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시대에 작물을 현재 작물이 아닌 미래 작물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작물이 들어오면 그 작물은 전라남도에서 시작하실 겁니다.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죠. 친환경은 전라남도 보성에서 시작했습니다. 강대인 선생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친환경 농업이 전파가 됐습니다. 전국 친환경 농업의 메카가 전라남도입니다. 지금도 친환경 농업을 가장 선도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계속 농산물을 요구하는 키워 중에 하나가 친환경입니다. 여러분이 농업을 한다고 하면 친환경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 준비에서부터 소득까지 전라남도는 그 자신이 있습니다. 친환경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전라남도를 선택하시면 실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전라남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농기촌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늘 함께하고 여러분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시는데 우리 잠깐만 계시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또 워낙 너무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들 개개인이 또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궁금한 분이 계시면 가볍게 손을 들어보시고 저희가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없으시네요. 안 계실까요? 너무 열정적으로 들어주셔서 궁금한 게 많을 줄 알았는데 혹시 안 계시면 혹시 계시는지. 네, 그러면 뭐 마무리를 짓고 좀 아쉽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그럼 끝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남도는 농도입니다. 농업 중심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농업을 선택하시고 농촌을 선택하신다고 하면 그 어떤 지역보다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농기촌 준비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 기간을 좀 여유롭게 갖고 가시고요. 저희 전라남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4층 이 건물 14층 가면은 우리 예. 센터장님을 좀 자주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예, 저희 H14층에 저희 센터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올라오시면 제가 항상 상주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멋진 지자체 정책 설명해 주신 전라남도 귀농 산호촌 종합지원센터 우리 최민규 서울센터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전 저희 지자체 정책 설명회는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1시간 동안 좀 정비 시간을 갖고 오후 1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필요한 내용 또 여러분 들어주면 좋은 내용을 담는 특별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1시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